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신태민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중간고사 이제 보셨을 텐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이제 내신 대비 정규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첫 시험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간고사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거의 본인의 실력보다 시험에서 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봤던 시험의 성격과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봤던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는 학생들이 이 학업 수준을 성취를 했냐 안 했냐를 보통 보기 때문에 실제 반영 요소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상대평가가 적용이 되는데 상대평가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을 줄 세워서 변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별을 위한 시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학교 프린트 같이 외부 문항들을 끌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100점 맞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항들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보다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첫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저한테 많이들 하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변명거리들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어느 시험이든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어떤 원인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로 기본 유형 문항 앞부분에 있는 문항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에서 고난이도 문항이나 서술형에서 사용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잘못된 시간 분배 전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앞부분의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푸느라 서술형 풀 시간을 놓친다던가 이런 형태의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낄 겁니다. 자, 이처럼 어느 시험이든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해서 이 시험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시간이 부족한 건 모두에게나 또 동일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낯선 문제가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했어요라는 학생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문항이 이번 25년도 동북고 기출 문항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23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두 문제 모두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활용한 문제인데 보시면은 원본 문제에서는 제곱이 4가 되는 값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는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데 소수의 거듭 제곱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두 복소수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만 계산하면 됐지만 실제로 기출에 나온 형태로는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규칙성을 활용한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만 알고 있었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의고사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 핵심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건들을 변형해 가면서 고난이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하곤 합니다. 그래서 낯선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항들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문제 접근을 못한 학생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학교 프린트 문항에 대한 경험 및 학습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모의고사나 학교 프린트 문항으로 고난도 문항을 많이 내는 만큼 이를 미리 경험하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문제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려요 라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변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모의고사나 학교 프린트,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은 당연히 많이 접해봐야 하고, 그 다음 접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문제를 푸는 방법만 신경 쓰는 경우 변형된 문제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의고사나 학교 프린트 문항에 대해서 학습할 때에는 문제에서 사용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답안 작성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막상 채점하고 보면은 점수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깎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문항 모두 이번 방상고에서 출제되었던 서술형 문항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이 두 문항은 사실 그 센 정도 난이도의 문제집을 펼쳐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처럼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항들입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조건 가나 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조건 가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좀 체계적으로 조건들을 잘 정리해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술형 문항은 문항을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에서 선생님들이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이게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항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서술형 생각해 보시면은 중학교 서술형은 사실 점수 퍼줍니다. 왜냐하면은 변별을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큰 수학적 오류만 없으면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게 자세하게 기술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서술형에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당하는 유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 부족이죠. 이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서술형 문항에 아예 시간 투자 자체를 못해가지고 감점이 많이 당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로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는지 연습 부족. 보통 이제 여학생들은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서술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남학생들 경우에는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자세하게 쓰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막상 그냥 자세히 쓰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풀이를 잘 썼는데 디테일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안 썼다던가 아니면 최고차항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빠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디테일에서의 감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서술형 문항은 결국에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이 문항에서 선생님이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젠 진짜 기말고사뿐이야. 그럼 기말고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유형 체화 단계입니다. 고난도 문항이든 서술형이든 기본 유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기본 유형이 결국에 시험의 토대가 됩니다. 그 뒷부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문제니까 이 기본 유형 체화는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유형들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고난도 및 서술형 문항 대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풀고 땡, 문제 풀고 땡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어떤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뭔지 다른 문제에 이걸 적용해 볼 수 없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위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손자병법에서 이제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 전 소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술, 문제를 푸는 스킬이 암만 있어봤자 전략,
여기서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것이고 이런 큰 방향성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암만 풀이 스킬이 좋아도 결국에는 시험을 원활하게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전에서는 문제 푸는 스킬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예를 들어 너는 2차 함수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2차 함수 부분은 서술형까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늦게 풀어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약점과 강점에 따라서 시간 분배를 하든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를 다르게 하든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이를 실행해 보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유형 체화입니다. 기본 유형 체화에서 제가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시험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개념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인데 개념 교재 치고는 좀 표에 빈칸들도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개념을 배우면서 본인들이 직접 표를 채워 넣고 이제 구조화를 시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기억에 남도록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해 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신 문제 미리 보기라고 해서 실제 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를 넣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이 녀석을 어떻게 시험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직접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내신 문제 미리 보기라고 해서 넣어놨고, 그다음 그 밑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문항에 쓰인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는 연습 문제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조건을 조금 바꾸던가 아니면 숫자를 좀 바꾸던가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과제로 나눠주는 과제장인데, 과제장 보시면은 과제장은 시중 기출 문제나 시중 교재 문제나 아니면은 실제 학교들의 기출 문제 중에 학생들이 조금 연습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항들을 조금 실어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과제장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학생별로 이 정확하게 관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2차 함수는 잘하지만 나머지 정리해서 뭐 3차식으로 놔두는 걸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나머지 정리는 괜찮은데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좀 어려워한다든지, 학생별로 좀 취약 유형들이 다 다른데 이 취약 유형들을 약점 유형 복습하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채워볼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 이 유형에서 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좀 적어뒀고, 그다음에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유형 체화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념을 직접 표에 채워보면서 구조화시키는 개념 학습. 그 다음 내신 문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시중과 내신 기출 문제들을 이용한 워크북, 충분한 경험을 줄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취약점 분석을 해서 이제 개별 성향에 맞게 약점 유형을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좀 잘렸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고난도 서술형 대비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기본 유형을 풀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과제장의 가장 뒷부분인데, 보시면 추가 문제라고 해놓고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항들은 사실 그 심화 문제치고는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서 기본 유형과 그 다음에 심화 문항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문제들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이 개념학습 단계에서도 심화 문항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문항이 두 표지가 이제 첫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이 모의고사 문항, 최근 5개년 동안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항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방상고 거를 들고 왔는데
학교 프린트별로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학교 프린트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한 상태로 조건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변형 문항 형태로 자료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방상고 프린트에서 이 문항 나온다고 학생들한테 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개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의고사 문항이나 그 다음에 방상고 프린트 주요 문항처럼 각 학교별로 프린트 변형을 풀어보는 것은 이제 고난도 대비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과 고난도 대비를 위해서 추가 문항을 통해서 개념학습 단계에서부터 심화 문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및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이 녀석을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 노트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감점된 요소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좀 감점되지 않고 좀 올바르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서술형 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 해야겠죠. 실전 연습 보시면은 실제로 학교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시험지 형태로 구성해서 OMR도 작성해보고 서술형 답안도 실전처럼 작성하면서 학생들이 시간 개념과 함께 이제 서술형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 연습도 실전처럼 그 다음에 실제 시험 출제 형태와 유사하게 제가 연합반 진행 중인데 연합반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역시 같은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학교의 스타일에 맞춰 어떤 학교에서는 뭐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안 하고 단원별 순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그 학생 시험지는 이제 또 같은 문제더라도 이제 난이도 순으로 배치 안 하고 단원별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뭐 서술형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서술형 문항을 대폭 늘려가지고 서술형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조금 줄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에 맞춰가지고 그 학교별 스타일에 맞도록 시험지를 편집해서 한번 실전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관리는 이제 수업 전후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오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 테스트 역시 매 회차 단원별 테스트나 이제 실전 테스트를 활용해서 여기서 틀린 유형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 유형 복습하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채팅이나 문자를 상시로 받아가지고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은 5월 한 달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기본 유형 체화를 진행할 계획이고 6월 한 달간은 이제 고난도 문항이나 서술형 대비와 함께 실전 연습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에는 학교별 반이나 이제 연합반과는 무관하게 월수금에는 공통수학 2를 복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열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대수를 선행을 나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수 개념 수업을 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세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합반은 개강은 5월 9일 금요일이고 수업 시간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6시부터 10시 진행됩니다. 그다음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자체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방상고 역시 개강은 5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6시부터 10시에 진행됩니다. 그다음 대상은 방상고 1학년 학생들이고 교재 역시 자체 교재 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고 역시도 개강은 5월 3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6시부터 10시입니다. 대상은 역시 동북고 1학년 학생들이고 교재 역시 자체 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